뉴욕 퀸즈 먹자골목 다문화 축제가 오늘 30일로 다가왔습니다. 주최 측은 씨름 대회와 줄다리기 등 축제 준비에 한창입니다. 이민 당국이 앞으로 단순 불체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단속과 추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지난 암트랙 열차 탈선 사고 당시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기존 교사평가 제도를 대폭 손질하고 더 까다로운 등급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한 사립대학 여대생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5명 중 1명이 성폭행 피해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퀸즈 먹자골목 다문화 축제는 매년 플러싱 머레일역 일대 먹자골목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이제는 지역 주민뿐 아니라 뉴요커들이 다 같이 즐기는 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축제가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최 측은 축제 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습입니다. 금홍기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먹자골목 상인 번영회와 퀸즈 한인회가 준비 중인 퀸즈 먹자골목 다문화 축제가 오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플러싱 머레일역 먹자골목 일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씨름대회와 민족대항 줄다리기 등 한국 전통놀이가 펼쳐지고 축제하면 빠질 수 없는 먹거리 장터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풍선 아트와 페이스 페인팅, 인공 암벽 타기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다문화 축제는 다민족들을 우리 한인 동포 사회에 끌어들여서 우리의 문화를 알리고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한편 주최 측은 부스 가격도 거품을 빼 요식업체와 도소매 업체들의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부스는 먹자골목 상인 번영회나 퀸즈 한인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러고 재작년에도 보면은 다들 아주 이 밴더 나오신 분들이 참 이렇게 즐겁게 장사를 하셨고 또 돈도 많이 버셨고 그래서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주최 측은 지난해 먹자골목 축제에서 퀸즈 먹자골목 다문화 축제로 행사명을 바꾸고 한인들만이 아닌 모든 민족을 어우를 수 있는 지역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앞으로 단순 불체자를 상대로 한 무차별 단속과 추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민 당국이 범죄 전과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단속 프로그램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의 세라 살다나 국장은 지난 20일 이민 변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앞으로 이민자 추방은 범죄 전과 이민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셀다나 국장은 지난해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우선순위제 단속 프로그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며 불법 체류 이민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단속과 추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른 이 우선순위제 단속 프로그램은 이민자의 범죄 유형을 분류하고 추방 대상에 우선순위를 두는 단속 정책입니다. 프로그램에 따른 추방 1순위 대상은 간첩행위나 테러리즘 관련 국가 안보를 위해할 가능성이 의심되는 자와 갱범죄 연루자, 국경에서 적발된 미입국 시도자 등입니다. 또 추방 2순위 대상자는 음주운전 등 심각한 유형의 경범죄 전과 이민자나 강제 추방 후 다시 미입국한 사실이 적발된 이민자 등입니다. 프로그램에는 단순 불법 체류 이민자에 대한 추방은 가급적 자제한다는 의미도 내포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8명의 사망자를 낸 엠트랙 열차 탈선 사고와 관련해 조사가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요.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사고 당시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사고 발생 직후 기관사 브랜든 보스티안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통화 기록을 조사한 결과 사고 당일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사용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직전 휴대전화 사용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교통안전위원회는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사고 열차의 내부 카메라 녹화 자료와 통신 및 교신 기록 등을 확보하고 대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발표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기관사 보스티안은 변호사를 통해 사고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스티안이 열차가 달리는 동안 규정에 따라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놨었고 사고로 정신을 잃었다가 회복한 뒤 전화기를 꺼내 911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교통안전위원회는 사고 현장에 대한 조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며 당시 선로 신호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뉴욕주의 교사 평가 제도와 관련해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 낙제 평가를 받은 교사가 1%도 안 됐기 때문인데요. 뉴욕주가 교사 평가 제도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뉴욕주 교육국은 보다 까다로운 등급 평가를 담은 새 교사 평가제 초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주의 교사 평가 제도는 최우수와 우수, 보통과 무능 등 4등급으로 나뉘며 이 가운데 교장과 교감의 평가 항목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0%는 학생 성적으로 반영됩니다. 이 때문에 학생 성적이 낮아도 교장과 교감의 평가가 높으면 우수한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국은 교장과 교감의 평가 비율을 10에서 15%로 낮추고 대신 외부 감사 항목을 35%로 늘리도록 하는 개혁안을 추진 중입니다. 학생 성적 반영 비율도 50%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또 교사들이 무능평가를 2번 연이어 받으면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무능평가를 받은 교사는 그 다음 해에 같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하지만 교사노조는 이런 주지사의 방침이 교사들을 해고하기 위한 조치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013년 9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2달 전보다 약 4% 상승하면서 53%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지난 6일부터 10일 성인 1,024명을 상대로 전화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53%를 기록했습니다. 2달 전 같은 조사에 비해 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3년 9월 이후 최고를 나타냈습니다. 단 갤럽의 지지율 조사는 대통령에 대한 단순 선호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와는 구별됩니다. 이번 조사에서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는 46%로 7%포인트 낮았습니다. 집권 7년을 맞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완패한 직후 가장 낮았지만 그 이후로는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갤럽은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몇 달간 경찰과 인종적 소수자들과 같은 다양한 공동체와 소통하려 한 점이 지지율 상승과 관련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의 한 사립대학 여학생을 상대로 성폭행 피해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가 실시됐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려 5명 중 1명꼴의 여학생이 피해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브라운 대학의 케이트 캐리 교수 연구팀은 뉴욕주의 한 사립대 여대생 48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1학년 때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비율이 18.6%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성폭행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강압에 의한 성폭행이 9%에 달했고 음주와 마약 등으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답변은 15.4%를 차지했습니다. 캐리 교수는 두 경우의 피해자를 합하면 24.4%가 되는데 이는 일부 피해자가 중복해 답변했기 때문이라며 실제 1학년 때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학생은 18.6%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캐리 교수는 의식불명 상태에서의 성폭행이 더 많은 이유에 대해 대학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되면서 새 또래 집단을 사귀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음주나 마약 경험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대학에 입학하는 9월부터 추수감사절까지의 3개월 사이에 성폭행을 당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경찰과 시민들 사이에서 크고 작은 충돌들이 이어졌죠. 이에 따라 경찰의 몸에 카메라를 부착하는 이른바 바디캠 프로그램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서도 프로그램이 시범 운영됩니다. 버겐 카운티 경찰이 $7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500명의 경찰관 몸에 카메라를 부착하는 바디캠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바디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경찰관들의 업무가 더욱 투명해질 뿐 아니라 증거 수집 및 사건 리포트 작성에 큰 도움이 돼 궁극적으로는 범죄자 검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디캠이 실시될 경우 경찰관들의 과잉 대응뿐 아니라
경찰관들을 향한 일부 시민들의 폭력적인 언행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백인 경관이 10대 흑인 청년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이후 경찰관의 과잉 대응에 대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후로 바디캠 장착을 의무화하는 도시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노출의 계절인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육질의 식스팩을 만들기 위해서 땀 흘리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요즘은 마르지도 뚱뚱하지도 않은 보통 남성의 친근한 몸매가 이른바 아빠 몸매라고 불리면서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식스팩이 선명한 복근과 팔뚝의 근육을 자랑하는 배우들. 잘 다듬어진 조각 같은 몸매는 언제나 여성들의 이상형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정관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남성들이 몸매를 뽐낸다는 한 인터넷 사이트. 튀어나온 배를 내보이며 맥주를 마시거나 해변에서 여유로운 자세를 취한 남성들의 사진이 잔뜩 올려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몸에 호감을 보이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Saw this body type on a lot more guys and we were attracted to it. 이처럼 적당한 살집이 있는 남성들의 몸은 최근 아빠 몸매로 불리며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The dad bod is a healthy medium between someone who's a little bit heavier set and someone who works out and really the average guy body. 아빠 몸매를 좋아하는 여성들은 이런 모습이 더 인간적이고 편안하게 보일 뿐 아니라 안았을 때 느낌도 더 좋다고 말합니다. Like no one likes giving a hug to like a really skinny person or like a really hard person. You want to like when you are hugging someone, you want them to be like soft and comforting and more like a pillow. 심지어 외도 걱정을 덜 수 있어서 좋다는 여성도 있습니다. 중년 남성들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반응입니다. I think that, celebrating a body type that does have a little bit more to love is totally a realistic way to go. We have an excuse to not do sit-ups tonight. 하지만 아빠 몸매와 달리 이른바 엄마 몸매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합니다. 엄마들은 출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복근이 드러난 사진을 올려야 박수를 받는 게 현실입니다. If the world embraced the mom bod, the flabby body, and we could stop this pressure that we all feel to be thin and perfect and beautiful all the time. 아빠 몸매와 마찬가지로 엄마 몸매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출인 소식입니다. 9.11 테러의 아픔을 딛고 뉴욕시의 새로운 상징이 될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전망대가 오는 29일 공식 개장을 앞두고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전망대는 104층 높이의 건물 가운데 100층, 101층, 102층 등 3개 층에 걸쳐 위치했습니다. 특히 102층에 위치한 포에벌 극장에서는 뉴욕시의 생생한 모습을 3D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내 성추행범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뉴욕주 상원은 지하철이나 버스 터미널 등에서 몸을 더듬거나 성적 이상 행동을 하는 성범죄를 경범죄에서 중범죄로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뉴욕주는 성추행을 경범죄로 취급해 대부분 벌금형을 내리고 있지만 새 법안은 과거 범죄 전력에 따라 최고 징역 7년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자취방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뉴저지 출신 한인 대학생의 사망 원인이 약물 남용으로 밝혀졌습니다. 인디애나주 세인트 조셉 카운티의 사건 담당 검시관은 지난 2월 6일 인디애나주 노틀담대 인근 자취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21살 다니엘 김 씨의 사인이 헤로인과 암페타민 남용 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펠팍 상공회의소와 마케팅 회사인 골든애플즈가 공동으로 2015 팰리세이즈 팍 비즈니스 카드 디렉토리를 제작합니다. 이 디렉토리는 뉴저지와 뉴욕 등 광범위한 지역을 총괄하는 기존 업소록과는 달리 펠팍에 위치한 한인 업체와 업주 및 직원들의 명함이 수록될 전망으로 7월 중 총 3만 부가 발행됩니다. 디렉토리 등록 비용은 $100로 펠팍 상공회의소 회원에게는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따뜻하고 습한 가운데 오후나 밤에는 천둥, 번개와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70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따뜻하고 습한 날씨에 오후부터는 천둥, 번개와 소나기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역시 천둥, 번개와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